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J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르투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1위 포르투입니다. 감독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던 편이지만 성적으로 증명 중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요. 스포리팅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승점을 아예 잃진 않았습니다. 홈이지만 라치오의 공격력은 부담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잠그고 역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비에라, 오타비오의 측면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를 선보일 것입니다. 측면을 휘젓고 중앙의 타레미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라치오가 공격적인 무브로 인해 고질적으로 수비에 문제가 많으므로 홈 2점과 최근 페이스를 감안하면 득점에는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페페만큼 경험이 많은 수비수는 많지 않고요. 후방에서 베테랑이 중심을 잡은 후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 싸움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유리베의 활동량은 좋지만 사비치, 레이바 등 훌륭한 기량을 가진 상대 중원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점 허용은 필연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마나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리에 6위의 라치오입니다. 밀란전 패배 이후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사리 감독도 빠르게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인터뷰를 남겼죠. 팀 화력을 바탕으로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등 페이스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사리 감독 취임 후 4-3-3으로의 전환에 임모빌레가 잘 적응해준 것이 다행인데요. 국대에서 4-3-3을 많이 경험해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된 듯합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진들의 폼은 매우 좋습니다. 페드로가 제로톱, 공격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사비치, 알베르투, 레이바 등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공격진에 찬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후방 안정감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레이바가 레지스타 역할을 맡지만 항상 압박 대처 문제를 안고 있었죠. 이것을 알베르투, 사비치가 많은 활동량으로 압박을 분산시키고 레이바를 보호하며 턴오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라자리의 이탈은 변수입니다. 히사이가 대신 출전할 순 있지만 큰 역할을 수행하는 라자리의 공백을 완전히 채울 순 없죠. 원정에서 상대 공격진 페이스가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라자리, 아체르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터시티와 라네르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위의 레스터시티입니다. 챔스를 꿈꾸며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현재 페이스는 완전히 최악입니다. 감독의 플랜 B 문제와 간격, 압박 대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죠. 컨퍼런스 리그에서 선전을 다짐한 감독의 말대로 주전 멤버들을 대서소집해 승리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바디가 빠졌지만 이헤야 나초와 다카가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아래 순위를 상대로 4경기에서 모두 2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양학은 잘해주고 있죠. 최근 리버풀전 0-2를 패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득점에 성공한 바 있으므로 득점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수비인데요. 에반스, 포파나 중앙 수비를 비롯 카스타뉴, 버트란드 등 측면 수비 자원도 이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팅엄을 상대로 1-4 대패를 당하는 등 수비력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많고요. 압박 대처 능력과 간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주전 수비수들의 이탈이 쐐기가 된 상황입니다. 6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없는 만큼 약팀을 상대로 하지만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카스티뉴, 바디, 버트런드, 에반스, 포파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리그 5위의 라네르스입니다. 춘추제인 덴마크 리그의 특성상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열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별리그에서 1패만을 기록한 저력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레스터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물러날 상황은 절대 아니죠. 실점 허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별리그에서도 매 경기 실점을 내주며 체급 차를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레스터가 수비는 불안하지만 득점력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1대1 수비에서 떨어지는 것을 팀 조직력으로 커버하려 할 테지만 조별리그 성적을 고려하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많은 실점도 가능합니다. 4-4-2 두 줄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바로 역습을 전개할 것인데요. 오디, 카마라의 호흡을 바탕으로 득점을 생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는 중원의 미르스타티로 중원 압박에 취약한 레스터의 약점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박
압박으로 공을 탈취하고 공을 전개하면 간격 유지에 능하지 못하는 레스터가 당황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플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1득점 생산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레스터 승, 오버가 주력입니다. 레스터의 승리 가능성은 높고요. 다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나 수비는 불안합니다. 따라서 -1 핸디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양 팀의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스코어는 2.5 오버 가능성은 매우 충분합니다. 라네르스가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앞설 수 있으나 조직력 유지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와사키와 FC 도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지난 주말 슈퍼컵에서 우라와에 패하며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요. 레오 하타테와 미토마 등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긴 했지만 일본 국대 중앙 수비수인 타니고치를 비롯해 와키자카와 다미앙의 척추 라인이 건재하고 송크라신도 영입했기에 시즌에 자신을 보였는데 첫 경기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송크라신이 후반 측면에서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며 개선된 경기력을 보였고 코바야시와 마르시뉴 등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도쿄는 지난 시즌 부진을 씻어내기 위해 이번 시즌 절차 탁마하고 나섭니다. 브라질 테리오의 일원이었던 아다 일톤이 이와타로 떠났고 타가와가 산타클라라로 이적했지만 레안드로와 올리베이아라가 변함없이 팀을 지키고 있고 나가이가 브라질 디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레비산과 모리시게가 버티는 수비 라인에는 일본 국가대표 풀백인 나가토모가 합류했습니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봅니다. 도쿄는 모리시게와 나가토모 등이 수비 라인을 지휘할 것이고 와타나베와 아베 등이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라와전 패배로 시즌 예방주사를 맞고 경기에 나설 가와사키의 홈 기세를 막아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나가와 송크라신이 측면과 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다미양이 상대 수비를 두들길 가와사키가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